자, 또 반갑습니다. 저는 그 기업가를 위한 알쓸 전략, 알고 보면 쓸모 있는 절세 전략이란 주제의 절세 전략가이기도 하고 또 저자이기도 한 박효은 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순서 좀 말씀드리게 되면 가업 승계에 대한 활용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없었던 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예전에는 애들이 더 많았던 세상인데 요즘에는 사실 어른들이 더 많은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예전에 저희가 사람들을 만났을 적에는 애들 교육시키는 얘기를 가지고 사실 많이 나눴었는데 요즘에 있어서 보면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또 회사를 은퇴하신 분들도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에 대한 직장과 가정을 어떻게 애들한테 물려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현재 회사를 운영하시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법인의 대표 임원들이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가업 승계에 대한 활용 전략 부분들에 대한 것 그것도 현재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4년도 들어서서 소득세법 개정안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변화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해서 바뀐 내용들, 중요한 내용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국세청 자료 부분들에 대한 거와 그다음에 기획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활용 전략입니다. 예전에는 그 직원들이 사실은 많이 이렇게 뽑자를 막 뽑았는데 요즘은 사실 직원들을 뽑기가 너무 사실 힘들어요. 더구나 서울에 있는 데도 마찬가지일 뿐더러 서울만 약간 벗어나게 되게 되면 지식산업센터가 되든 뭐가 되든지 간에 직원을 뽑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면 좋은 직원을 유치하고 그 유치된 직원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회사의 중소기업에 있는 대표님들께서도 제가 이 말씀을 딱 드리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느끼실 거예요. 아 맞아. 좋은 직원들을 뽑기도 힘들 뿐더러 있는 직원들도 자꾸 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유지가 얼마나 힘든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선 저희가 조사된 자료 그 다음에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좋은 직원들을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근로복지기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좀 말씀드리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금융상품 활용 전략이에요. 예전에 있어서의 금융상품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예금 적금을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요즘에 대표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건 뭐냐면 법인세 너무 많다, 내기 싫다 막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기 싫다라고 그래가지고 얼마 전까지 나왔던 게 뭐냐면 세금계산서 매입분에 대한 자료 부분들이었었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무조사를 받다 보니까 그것이 통용되지 않는다. 그럼 합법적인 형태로 해서 절세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다시 말해서 법인세를 절세하면서 내가 이루는 회사에서 내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페이백 플랜이라는 것이 없을까라고 하는데 요즘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트렌드적인 상품에 대한 것들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 부분들에 대한 강의에 대한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진행된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통제된 부의 승계라고 제가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 통제된 부의 승계는 사실은 제가 이제 신탁에서 신탁을 가지고 강의하고 미사신탁과 상사신탁을 이제 진행하면서 제가 자주 쓰는 얘기다 보니까 근데 맞습니다. 뭐냐면 가업에 대한 승계 활용 전략 부분들에 대한 것을 사전과 사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현재 여러분들께서 대표님으로서 일궈놓으신 이 회사 그 다음에 내가 일궈놓은 가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물려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충분하게 전략으로서 구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국세청 자료와 그 다음에 국세통계 포털 사이트 타시스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제가 만든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 얘기보다도 눈물의 매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다 제가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냥 던지면 알 수 있겠지만 제가 굳이 넣지 않았지만 삼성이라고 한다는 이건희 회장 사망 이후에 12조 원 부분들에 대한 상속세 나왔고 지금도 현재 매년도 2조씩을 5년에 걸쳐가지고 연부연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데 굉장히 힘든 마당에
유니더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어요? 콘돔 세계 1위 판매 회사였습니다. 이 우리나라 회사가 중국인데 2017년도 대표이사 사망 이후에 이 회사 어디 갔는지 공중물에 현재 되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라겐다 부분들에 대한 건 뭐 증여세 부분들에 농모바이오 이 묘목 이 생산 국내 1위입니다. 이게 정말 여주에 있었던 이 정말 이 피와 같은 이 회사였었는데 여기 마찬가지 대표이사께서 사실 영국에만 매진하다가 사망하면서 이 종자 종료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사실 이 회사가 외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었던 것을 여러분도 다 아시게 될 겁니다. 그때 이제 발표되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를 넘기면 안 된다 해가지고서 정말 막 해가지고 지금은 농협 쪽으로다가 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히 중국에서 이 회사 살려고 엄청 매달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딸기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 않습니까? 우리 방울토마토 여러분도 잘 먹는 거 아시겠지만 건강에 좋다고 방울토마토 걱정하고 방울토마토 먹을 때마다 어디로 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로열티가? 모르시죠? 그 이스라엘에 있는 대학으로 가져왔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회사들도 결과적인 거는 이게 다 넘어가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3-7 하니까 아시죠? 손톱깎이 회사 분들에 대한 거. 이 회사 정말 세계 1위의 손톱깎이 회사예요. 저도 집에 있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회사 제품인데 2008년도에 대표이사 사실 사망한 이후에 6차례인가 걸쳐 가다가 결과적인 이 회사도 지금 어디로 갔는지 여러분들 모르시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들이 사실 다 눈물의 매각을 하고 없어져 버린 형태가 지금 샀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게 굉장히 많은 게 가업승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거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라인 파전법 판매사 에이블 CNC 여러분 굉장히 있어 보이는 회사 같죠. 이 회사 어느 회사인 것 같습니까? 이름으로 들어봤으면 굉장히 저 회사 나 모를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툭 던지면 아십니다. 이 회사 어디 회사인 것 같습니까? 이 증여세 없고 이 증여세 걱정되고 여러 가지가 되니까 회사를 공중분해 시켜가지고 다른 데다 매각시켜버렸어요. 여러분들 이 회사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온라인 화장품 판매사라 에이블 CNC라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혹시 여성 화장품들 중에서 미샤라고 하는 화장품 아십니까? 그 회사예요. 그 회사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인 거는 이렇게 남의 얘기라고 하지만 여기에 계신 대표님들의 회사들도 다 이 안에 들어가시는 회사들입니다. 그런 회사들이 가압에 대한 승계 전략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못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 현재가 되는 거죠. 제가 참고로다가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를 나눌 적에 그동안 이 조청 포럼을 쭉 보니까 뭐 경제 전망 여러 가지 건강 요약 많이 있었지만 제 강의는 굉장히 딱딱할 것 같지만 아마도 현실적인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보시게 되게 되면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아마 소중한 여러분들 귀감이 될 만한 강의 시간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한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들기보다도 통계청에 나와 있는 요즘에 타시스 부분들에 대한 자료들을 제가 잘 가지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국민 숫자를 해보니까 5,100만입니다. 5,100만이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 총 인원수가 되고요. 거기에 사업체 수가 613만 개가 현재 우리나라 사업체 등록된 업체입니다. 국세청에 들어가서 딱 보게 되게 되면 나와 있는 통계 숫자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해서 11.9% 부분들에 대한 것이 사실은 사업자 등록 수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세금을 납부하는 인원을 보니까 전체 인구는 5,100명인데 2,400만 명이 세금을 내는 거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증여세 부분들에 대한 신고니까 증여세는 여러분도 누가 내시는지 알지 않습니까? 증여세는 받는 사람, 수증자가 내는 것보다 보니까 수증자의 계산을 하게 되면 21만 5천 명이 22년도에 증여세 신고한 건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사망 인원이 한 해에 몇만 명 정도 돌아가시는지 아니면 21년도 사망 숫자가 32만 7천 명, 37만 2천 명이 사망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상속세 부분을 내는 숫자를 가지고서 또 들어가서 보니까 19,506명, 전체 사망자의 5.2% 정도가 상속세에 신고를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냐면 상속세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누구나 내가 내는 건 아니다. 내는 사람들은 한 5.2% 정도. 그런 사람들이 결과적인 부분들에 대한 걸 봤을 때 제가 억지 숫자를 맞추게 되면 사업자 등록증하고 인증부가 11.9%였죠. 그러면 이제 나누기 하면 5.9%가 되거든요. 이해하게 되면 아마도 이 숫자가 아닙니다. 제가 억지 주자를 하지만
억측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대표님들한테 우리 사업소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이 숫자 부분들에 대한 것이 들어갈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러한 숫자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뭐냐면 최근 5년간에 대한 숫자 부분들을 봤습니다. 우리가 증여세가 과연 얼마만큼 늘어났나 해서 제가 숫자를 갖다가 한번 추출해서 보니까 2018년도에 14만 5천 명 봤던 것이 오늘은 22년도에는 21만 5천 명보다가 숫자가 최근 숫자가 나와있습니다. 149%가 증여가 신고가 확 늘어났죠. 또나 뭐냐면 상속도 보니까 8,449명 2018년 자료가 얼마로 되는 19,230%가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그러면 이 중에 대표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이 강남 아파트 한 채 소유하셨던 분들이 세금에 대한 상속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통계 수치에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을 이용하시는 우리 대표님들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선 KDI 자료를 보니까 왜 중소기업에는 가압수의 장애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대표님들께서 딱 하신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과중한 조세 부담 때문에 사실 못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굉장히 또 재미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미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뭐냐 그러면 후계자의 불확실한 경영 역량에 다시 말해서 뭐냐면 대표님들이 자기 자녀에 대한 믿지를 못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들이 실제로 다 올라와서 이 회사를 끌고 갈 거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도 있으시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자녀가 그걸 원치를 않습니다. 회사를. 그러니까 결과적인 뭐냐면 이거와 이거를 합치게 되면 거의 한 25%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아버지 회사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것도 문제예요. 조세도 문제죠. 애들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분명하게 뭐냐 그러면 세금은 나와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여기도 계신 몇몇 대표님들도 아마 자녀분들한테 회사 물려줄 테니까 받을래? 근데 자녀들이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 관심 없으면 자르는 부분들에 대한 거 아마 굉장히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경험하신 분들도 상당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런 고객분들이랑 많이 얘기를 나눠왔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세금을 가지고선 좀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실은 저한테 많이 물어들어오고 있죠. 국가에서는 사전, 돌아가시 전과 사후, 돌아가신 이후에 있어서 국가에서는 이런 조세 부담을 덜어주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제도를 몇 가지를 좀 마련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뭐 생각하지 마시고 그 중에서 제가 딱 이렇게 세 가지를 하는데 사전입니다. 사전. 자녀들한테 창업 자금에 대한 거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이따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가 어떠한 제도인지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 건데 2018년부터 쭉 보면 늘어나죠. 그렇죠. 이렇게 늘어나죠. 그 다음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이거 보죠. 그렇죠? 어떤 건지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늘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2018년부터 20년인데 급격히 늘어나죠. 말 그대로 200건에 410건으로 늘어나고 300억 부분들에 3천억 부분들에 되는 것이 7,400으로 더 올라가는 거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대세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돌아가신 이후 사후에 보게 되게 되면 상속세 부분들에 대한 가업상속 공제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제도가 홍보가 됐던 2020년도 급격히 있었지만 이 부분들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한 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서 보세요.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예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회사에서 손에 기름때 묻히고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것이 그게 미덕이었던 시대가 있었고 여러분들은 또 그렇게 돈 벌어야 된다고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K-팝이라든지 K-드라마라든지 K-컬처 부분들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친구들은 지금 현재 뭐냐 그러면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 가지고 충분히 창업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것이 제조업이 아닌 다른 거라 하더라도 그렇죠? 자, 그 자녀들한테 주는 겁니다. 누가 준다 그러면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거주자. 여러분들 거주자라고 하는 데 아시죠? 국내 180 이상 거주하는 부분들에 대한 걸 우리는 거주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한테 주는 겁니다. 얼마로 해서 50억을 주는 겁니다. 그 50억에서 얼마를 빼주면 5억을 빼주는 거예요. 50억에서 5억을 빼주면 얼마가 되는 거죠? 45억이 되죠.
거기에 10% 4억 5천을 주는 거죠. 그러면 4억 5천에 애한테 얼마를 준다는 겁니까? 50억을 준다는 거예요. 어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투자로서 생각하면은 이게 말 그대로 내가 50억 하면은 2억 5천이라고 생각을 했던 아니 50억 하게 되면 25억이 세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면 4억 5천을만 내게 되게 되면 50억이 건너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직원을 말 그대로 10명 이상만 더 늘리게 되게 되면 얼마까지 더 줄 수 있냐면 100억까지 더 줄 수가 있어요. 정말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애들이 창업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 이렇게 창업을 하는 데서 상당히 많이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하는데 그럼 4억 5천 부분들에 대한 것도 다 내기가 힘들어. 그렇죠. 그럼 2천만 원 이상 벗어났으니까 큰 금액이니까. 그러면 그것조차도 납부를 어떻게 연부했나 나눠서 납부해라. 이렇게까지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사실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아마 여기에서 자녀들한테 창업 자금을 지원해 주신 분들, 알아보신 분들도 아마 이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가장 많이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24년도 소득세법 개정안 부분들이라든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는 사실은 이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드려보죠. 요번에 가장 크게 사실은 바뀐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거로다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기에는 별거 없는 것 같지만 가장 크게 바뀐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주식을 주는 겁니다. 어떤 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에 의해서 가업승계를 하는데 증여세 과세 특례를 주는데 모르다 한다. 부모가 자녀한테 주식을 주는 거예요. 어떤 거? 부모의 회사에 주식을 자녀한테 주는 거죠. 그거 주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서 어떻게 됐냐 그러면 부모가 30년 이상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회사라면 600억까지 범준해 줄 수가 있고요. 20년에 30년이면 400억까지 부모가 10년에서 20년까지 300억까지 한도는 정해져 있어요. 한도는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주는 얼마까지를 줄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봐보세요. 예전에 이게 10억, 50억, 60억까지 늘어났다가 이번에 24년에 갑자기 확 늘어나 버렸어요. 어떤 식으로 보냐 그러면요. 여러분들 회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회사 규모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50억, 100억, 200억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이걸 한번 봐보세요. 주식가액에 대한 한도에서 여러분들이 주고자 하는 가액에서 10억 원을 빼줍니다. 그런데 10%를 준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 그러면 여러분의 회사가 110억짜리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고자 하는 한도가 600억까지 줄 수 있어요. 30년 이상을 여러분들이 하셨다면 600억까지 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회사가 지금 110억이라고 한다 그러면 110억에 중에서 10억을 빼 100억에 대해서 얼마를 한다? 10%를 줍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인 건 10억을 주고 10억에 자녀한테 회사를 넘겨준다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 전에 얼마였었냐면 이 과세 표준 부분들에 대한 것이 60억. 그랬었는데 요번에는 얼마예요? 요즘에 소득세법 개정안에 120억까지 늘어나고 있어요. 확. 그러니까 말 그대로다가 애한테 120억 미만에 있는 회사라고 그런다 그러면 말 그대로다가 10%만 바꿔서 회사를 전체 다 넘겨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생긴 거예요. 물론 증여적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가업을 10년 이상 경영을 한 60세 이상의 부모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를 받을 수 있는 18세 이상 자녀가 있어요. 여기서 자녀라고 한다 그러면 자녀의 배우자도 들어간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잘 보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뭐냐면 사후를 보게 됩니다. 사후 돌아가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게 되게 되면 상속증여세법입니다. 아까는 조세특례 제한법에 있어서의 규정을 떠났었지만 이번에 특례 규정을 뒀죠. 이번에 아예 상속증여세법에 들어가 있는 18조 2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이 제도는 굉장히 오래된 제도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늘어났어요.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아까 가업 증여세 과세 특례 살아서 주는 거에서도 30년, 20년, 10년 이렇게 규정 나왔듯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얼마까지? 30년 이상 하면 600억 부분들까지 다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부모의 회사에 사업 무관 자산 뺀 사업 관련된 자산이 600억이라고 한다 그러면 600억까지 퉁 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본적으로다가 이제 한 20년, 24년 정도 근무를 했어. 내가 경영을 하고 있어.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이 라인에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근데 내 회사는 한 300억 정도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말 그대로다가 가업상속 공제를 가지고 검토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이 내 회사를 가업상속 공제로 넘겼을 때 내가 벌써 나이가 60, 70 정도 됐어. 60, 70, 80 정도 됐어. 그랬을 적에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서 가져가면 넘겨줄 수 있는지를 한번 보시게 되게 되는 거죠. 피상속인에 대한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지분에 대한 걸 40% 이상 10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 대표이사에 대한 재직 요건이라는 것이 셋 중에 하나 있어야 돼요. 뭐냐면 전체 가업 중에서 내가 50% 이상 대표를 했다거나, 말 그대로 내가 사망하기 전 10년부터 거꾸로 따져서 5년 정도를 대표를 했었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개주막 했듯이 내가 진작에 우리 애한테 줬는데 우리 애가 그거를 바톤을 받아가지고 이미 상속의 개시일로부터 해가지고서 대표이사를 재직하고 있었다. 이 셋 중에 하나만 하게 되게 되면 피상속인의 요건을 맞아야 돼요. 요건이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상속이다. 우리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 18세 이상. 근데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된다는 이 규정이에요. 이 규정. 여러분들께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게 못 해줄 때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저한테 문의해 보실 적에 결혼한 자녀가 있다고 그러면 그 며느리나 사유를 다른 데 두지 말고 집에다 두지 말고 차라리 회사에다가 적어두게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배우자가 받아도 되는 거니까,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이라 하면은 우리 직계 비속 같은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근무할 수 있게끔 미리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상속세 신고 6개월이니까 6개월 전에 어떻게 된다? 등기 임원으로다가 들어오고 2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되는데 걔가 뭐 살림만 하다가 걔가 뭐 하다가 어떻게 그 대표이사 걱정하지 마시고 공동대표로 가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해놓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업에 대한 상속 공제 부분들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헷갈려 하실까봐 가장 저건 사정 가업 승계와 가업 상속 공제 두 가지만 현재 표로다가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봤어요. 뭐냐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다 됩니다. 중견기업은 5천억 미만인 회사가 되고요. 한도는 최대 6개월까지 맞췄고요. 그 다음에 기본 공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업 승계 부분들에 대한 것은 10억대 적용으로 되어 있었죠. 그렇죠. 10억. 그 다음에 과세 표준 120억 이하까지 10%, 120억 초과되면 20% 부분들 과세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는 여러분들 세율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1억 이하, 1억에서 5억, 5억에서 10억에서 30억 이상 부분들에 대한 50%는 동일한 세율이고요. 피상속인의 요건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사후관리 중요합니다. 사후관리 때문에 예전에 못했던 게 있었는데 예전에 10년이었거든요. 근데 기한이 다 5년으로다가 줄어들었습니다. 요거는 23년도 개정세법안부터 적용이 됐기 때문에 5년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가업 승계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건데 가업 상속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는 걸 명심하시면 되는데 옛날보다 굉장히 유효해졌습니다. 자, CEO는 받으면 3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을 해야 되고요. 대표를 5년간 유지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상속은 뭐냐 그러면 2년 이내 취임이라 쓰는데 요거로 3년 이내 대표, 2년 이내 대표 너무 짧다고 해서 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건 뭐가 내려졌죠? 공동대표, 그러니까 전문 경영이라고 전문 자녀가 같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 부분들에 대한 것도 보게 되면 경력이 있으신 전문 경영인들을 외부에서 모셔가지고 아니면 사내에 계신 분들을 올리고 자녀가 같이 공동대표로 하셔도 그것이 인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납부 유예라고 하는 제도 부분들에 대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없었다가 23년도 7월 10일자부터 법이 신설되면서 납부 유예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생겼습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부 능납 제도예요. 예전에 5년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5년에서 15년, 이거는 상속은 20년으로 늘어났어요.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뭐냐 그러면 이건희 회장 사망 이후에 지금 현재의 이재용 이 분들이 현재 지금 내는 상속세가 얼마 정도씩 매년 내셔야 되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현재 납부해야 될 것이 그 연체된,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 할 때마다 거기 이자가 붙어요.
지금 이제 2.9%씩 붙고 있거든요. 담보금액을 제공해서 2.9%씩 이자가 붙고 있는 상황인데 2조 5천억씩 납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20년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12조가 어떻게 되냐면 한 6천억 정도씩만 납부하면 됩니다. 6천억 적용이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라든지 어디서 배당만 받음으로다가도 처리가 될 수 있게 됐으니까 사실 굉장히 유리해졌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되는. 그래서 요번에 소득세법 개정안 부분들에 대한 것이 늘어난 것 중에서 체크된 것 중에서 이 연부 연납에 대한 기간이 확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가업 승계 부분들에 대한 거하고 가업 상속 부분들에 대한 것들 했을 적에 자녀들한테 이제 물려주던 갑자기 상속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다 회사를 접고 넘어가는 그런 유니더스라든지 농업바이오라든지 그런 형태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납부 유예예요. 납부 유예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아주 쉽게 말씀드리게 되게 되면 아까 얘기했었죠. 조세특례제약법 30조 7에 있는 사항도 신설 내용입니다. 근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게 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상속인, 수준자가 재차 가업 승계하는 때까지 계속 유예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회사를 받았는데 언젠가 애들이 팔든지 뭐 할 때까지 아니면 상속세 증여세를 납부할 때까지 계속 상속인들이 가져간다고 한다 그러면 계속 그것을 유예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언젠간 납부를 해야겠죠. 대신 뭐냐면 담보 물건 들어가야 되는 형태가 있는데 하나가 있어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털고 가겠다. 뭐라 그러면 가업 승계 시 가업 상속 공제 또는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납부 유예 방식 중 선택. 이렇게 해서 계속 유예 감소 이자만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차라리 그런 제도를 받아가지고 그 제도 속에서 연부연납으로다가 털어가겠다. 이런 두 가지 제도가 생겼다는 겁니다. 납부 유예 주장의 대표적인 어디면 일본이에요. 일본에서 들어온 제도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돼서 회사 다니다가도 세금이 있으니까 회사 다니다가도 와가지고 아버지 왜 우동집 받아가지고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물려서 한 거, 그러니까 백년 기업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좀 보도록 하죠. 창업 자금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아까 오늘 창업자금 얼마나 했었죠? 50억이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50억에 대한 일반 증여를 하게 되면 50억에 자녀니까 5천만 원 빼주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49억 5천에서 세금 납부하게 되면 20억 정도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일반에 대한 증여에. 그런데 창업 자금을 하게 되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말 그대로다가 50억에서 5억 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5억 빼고 나서 나머지 45억에 대해서 4억 5천만 납부하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 그대로다가 여기와 이거를 빼게 되면 10억 6천 부분들에 대한 것이 절세를 해서 애들한테 50억을 가는 거고 애들은 그거를 가지고 자기 사업하면 된다고 하는 게 나오고요. 자, 또 보죠. 증여세 과세 특례 중에서 주식을 주는 거예요. 주식을 110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일반 증여를 하게 되면 결과에는 50억에 대한 세금 부분들에 대한 거. 이건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국세청에 나와 있는 자료예요. 국세청에 나와 있는 자료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되면 50억을 납부해야 되는데 증여세 과세 특례라서 110억짜리가 되면 아까 10억 빼준 나머지 100억에 대해서 몇 프로 한다 했었습니까? 10%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세금이 10억이에요. 그러니까 110억짜리 회사도 결과적으로 10억으로다가 해가지고 얘한테 100% 넘겨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두 개 비교하면 40억에 대한 것이 절세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오케이. 또 하나 보도록 할게요. 가업 상속공제예요. 가업 상속공제인데 600억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이 부분들 관심 굉장히 많으신 분들 계신데 건강이 안 좋구나. 60대, 70대 되신 분들 중에서 건강이 급격히 안 좋으신 분들은 특히 많이들 물어보시는 내용이라서 제가 누가 건강이 안 좋습니까? 묻지는 않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600억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다가 상속세 부분들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저희는 292억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만약에 30년 이상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자녀한테 물려준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로예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야 될 세금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293억. 그렇다면 어떻게 그대로 받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아는 사람들의 차이. 그다음 A 기업의 대표이사 65세 되신 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갑자기. 근데 전처 자녀 2명과 재혼한 배우자가 있어요. 결과적인 뭐냐면
전처 자녀 2명과 재혼한 배우자, 법정 배우자니까 상속인에 다 들어가겠죠. 근데 이분이 남기신 게 뭐였냐면 부동산 100억하고 금융자산 100억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경영법인 주식에 대해 가지고 500억짜리가 있어요. 다 업무 관련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갑작스럽게 심장 관련해서 사망을 했어요. 평상시엔 사이가 나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싸움이 발생이 됐어요.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 그러면 이 자녀들하고 이 배우자하고 사이가 그냥 뭐 나쁘진 않았었는데 엄청나게 해서 서로 막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엄청 싸웠었어요. 말도 못하게 서로 싸우고 막 상처가 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소송을 걸어서 했어요. 왜? 이 전처 BP 재혼한 배우자 부부들은 내가 그래도 어떻게 해줬는데, 그리고 배우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배우자 이 상속을 받거나 하게 되면 법정 지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녀들이 1 할 적에 어떻게 해서 배우자는 1.5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전처 자녀들은 뭐냐면 그래도 아버지가 해가지고 다 읽어놓은 건데 지가 뭔데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막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변호사들끼리도 막 싸움 나고 법정까지 가서 양조동에 있는 이 가정법원까지 와서 아주 대표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다가 조정이 됐는지 한번 보세요. 저희는 싸움을 원치 않습니다. 저희는 변호사, 세무사 부분들에 대한 것처럼 각자 의뢰인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시는 거죠. 자, 100억, 100억, 500억, 700억입니다. 700억에 대해 가지고 말 그대로다가 일반적인 상속을 하게 되면 317억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업 상속 공제와 일반 상속 공제를 여기다 적용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됐냐 그러면 경영법인의 주식 30년 이상 했으니까 우리가 아까 그랬었죠. 경영법인 30년 이상 얼마까지 공제해 줄 수 있다고 했었죠? 30년 이상? 600억 아까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600억이니까 기본적으로 500억은 어떻게 되겠어요? 퉁쳐서 없어지는 거죠. 그거를 누가 하냐 그러면 재혼한 배우자는 자기의 사업장이 별도로 있는데 그 재혼한 배우자는 필요 없다는 거죠. 이교사. 그런데 전처 자녀들이 여기 중에 그 중에 큰아들이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는 누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00억에 대한 세금을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자녀가 승계를 한 부분들이 되는 거니까 마침 이 첫째가 여기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것이 오케이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뭐예요? 배우자 부분들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200억 부분들에 대한 것만 자기는 그럼 가져가겠다.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 상속공제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하면 되죠. 기본적인 일괄공제라든지 순금융자산 공제라든지 기타 공제라든지 합치게 되게 되면 우리가 토탈 37억 부분들에 대한 것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과세표준 163억 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76억 세금만 납부하면 되는 거니까 76억은 말 그대로다가 전처가 납부하고 그리고 어떻게 회사는 자녀가 가져가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분들에 대한 제도를 가지고 싸우지 않고 잘 가져가냐.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항상 대표님들께서 강의 끝나신 이유 또 강의 중에도 질문 나오시는 것이 이제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하는데 이거를 법정이 아닌 이제 사실론으로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우리는 법정주의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걸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 또 하나만 더 하고선 이제 보죠. 가업 승계에 대한 거 하고 사후의 가업 상속 공제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져가죠. 한쪽은 완벽하게 1000억짜리 회사예요. 1000억짜리 회사 부분들에 대한 건데 그 전에 무슨 조치를 좀 취하십시오 했더니 괜찮다고 막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회사가 성장해서 1000억까지 갔어요. 그래서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한 회사예요. 뭐냐면 30년 이상 했으니까 법인세의 가치가 1000억이 된다면 공제가 600억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세표준은 400억이니까 툭 짜서 얘기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세금은 기본적으로 한 200억 정도가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아주 시원하게 계산하게 되면 1000억짜리 회사였다가 하게 돼서 필요 없어 나 이렇게 할게 라고 한다면 200억 세금 납부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업 승계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110억일 적에 110억일 때 회사를 자녀한테 넘겨줬다고 한번 쳐보죠. 그러면 110억 중에서 얼마가 되겠어? 아까 10억을 미리 빼준 부분들에 대한 표준은 100억이 된다고 했습니다. 100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아까 120억까지는 24년부터는 120억으로 늘어났으니까 100억까지 10%만 납부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억에 10%, 10억 부분만 10억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로다가 이거를 가지고서 물려주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적에 다시 계산됐을 적에
이 부분들에 대한 회사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1,000억이 되든 1조짜리 회사가 되든지 간에 그거랑 상관없이 어떻게 됐어요? 이미 증여가 된 게 100억이었으니까 100억에 대한 거를 가지고 일반적인 상속세를 계산하게 되면 45억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10억을 납부했으니까 빼고 나머지 35억만 납부하면 됐다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활용한 회사는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러지 않고 말 그대로다가 아예 됐어. 그러다가 회사가 쭉쭉 커가지고 1,000억 회사는 200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30년을 근무했을 적에 누구는 35억을 내는 거고 누구는 200억을 낸다. 그럼 결국은 165억에 대한 차이가 나는 거고요. 20년 이상 됐을 때는 265억, 10년밖에 안 된 회사는 315억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있을 적에 건강도 좋아가시고 정신이 멀쩡하시고 치매 안 걸리실 적에 어떻게 자녀들한테 넘겨줄 방안도 괜찮다라고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